네,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은 매수자분들이 분포되어 있는 금액대가 100억 미만인 것 같거든요. 100억 미만이라고 하면 현금 10억에서 한 30억 정도로 가지고 계신 분이 가장 많이 계시는데, 오늘 매매 사례는 특별하게 100억 미만에 있는 건물들만 추려봤습니다. 현금 10억으로 살 수 있는 한 40억 정도 빌딩과 30억으로 매입할 수 있는 명동에 있는 수익형 빌딩까지 가지고 와봤는데, 투자형과 수익형 쪽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강남에 있는 빌딩과 수익형 빌딩은 어떤 게 있을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빌딩이 40억 수익형 빌딩부터 먼저 보시죠. 첫 번째 빌딩의 위치는 고덕지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고덕지구가 위치로 봤을 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고덕에서 가장 좋은 상권이라고 하면 유일하게 한 군데 있는데, 그곳이 상일동역 인근에 이쪽으로 좀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도 엄청 큰 상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나마 고덕에서 괜찮은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상권이라고 형성될 만한 곳이 바로 이 고덕자이 아래에 있는 이곳인데, 여기가 동네 상권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코너 빌딩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40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계약일은 7월 1일, 잔금일은 9월 1일 날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106평, 연면적은 250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 준공연도는 1990년도에 준공이 됐지만 2020년도에 리모델링을 한번 했는데 안타깝게도 엘리베이터는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2억 있었고, 월 임대료가 관리비 포함 1,438만 원이 나와서 수익률은 약 4.5%가 나왔다 보니까 서울권에 있는 건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에 속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죠.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법인이 매입을 했는데 40억 중에 32억을 대출을 받고 매입을 하셔서 거의 한 80% 대출을 받고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충 3.5% 이자를 갖고 계산을 하더라도 월에 내는 이자가 한 930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1,430이 나왔다 보니까 영끌에서 이자를 내더라도 한 500만 원 정도가 남았었던 보기 드문 타입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위에 상층부 임차는 꽉 차 있었는데 1층에만 점포가 3개 있었고 위층으로는 다 레스토랑이 들어와 있어서 나름대로 좀 F&B적인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건물을 로드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중에 대로변에서 들어와서 이 건물이 거래가 된 건데, 나름 코너에 있다 보니까 면은 굉장히 넓어서 1층에 점포가 하나, 둘, 3개 이렇게 있고요. 위층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레스토랑으로 입점을 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건물 저도 마케팅을 했을 때 현장을 가보신 분들이 하는 말은 생각보다 상권이 엄청 막 크진 않았다, 빼곡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곳은 아니었다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이 건물이 수익률은 좋았기 때문에 잘 거래가 된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건물은 원래 시장에 나왔을 때는 45억에 나왔었는데 이제 조금 깎이다가 마지막 등기가 넘어갔을 때 40억까지 깎여서 거래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40억 기준으로 봤을 때 나름 A급 건물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는 매매가를 내가 직접 내고를 한 다음에 바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깎일 때까지 기다릴게요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공격적으로 오퍼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 드물게 40억대인 4.5% 수익률의 건물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번째 건물은 첫 번째 건물이랑 좀 다르게 수익이 나오는 건물은 아니고 투자용 부지 아니면 리모델링용 건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금액대가 50억대였다 보니까 수요자가 많은 축에 속한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은 제가 계약한 건물이긴 한데 스펙적으로나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그럼 많았던 건물이었습니다. 위치 먼저 보실게요. 위치는 2호선 서초역에 지나가는 이 3번 출구에서 쭉 내려오면 이렇게 가면 예술의 전당이 나옵니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대로변에서 우회전을 하면 이렇게 서초고등학교가 있고, 서초고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본 건물은 56억에 계약이 됐고요. 계약일은 6월 26일, 잔금일은 8월 18일 날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72.5평, 연면적은 220평의 건물이고 1990년도에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제가 왜 이 건물이 스펙적으로 좀 괜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6억짜리인데 불구하고 대지가 72평이 나오고 또 건물 사이즈가 220평이 넘는 건물이었거든요. 50억대, 60억대, 70억대 이 정도 구간으로 갔을 때 대부분 평수가 한 150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건물은 200평이 훌쩍 넘어서 서초 강남 쪽에서는 좀 보기 힘든 사이즈의 건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만 해서 80억 이상에만 매각을 하더라도 충분히 220평 사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스펙적으로는 80억 이상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사이즈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은 거의 필수였던 그런 건물인데, 다행히도 전 소유주가 명도를 다 해놨기 때문에
바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컨디션이었습니다. 네, 로드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된 건물인데 바로 앞으로 보더라도 한 10m 넓은 도로에 속해 있고 바로 옆으로도 도로가 나 있어서 주차를 앞쪽과 뒤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건물의 좀 단점이었다라고 하는 게 엘리베이터를 넣을 만한 자리가 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저희가 건축사를 다 섭외를 했을 때 이쪽 입구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는 걸로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한쪽에 쏠려 있는 구조는 안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건물 자체가 지하가 일부 노출되어 있고 5층까지 반듯하게 올라와 있었던 이 건물이다 보니까 좀 리모델링을 하기에 스펙적으로는 좀 괜찮았던 건물이었어요. 네, 하지만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좀 더 자금적인 여력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보다는 자기의 입맛에 맞게 신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더라도 최근 서울시 용적률이 50%를 다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나름 좀 모양새가 나올 만한 그런 건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위에 호재라고 했을 때 바로 서쪽에 있는 이쪽 정보사 부지, 옛 정보사 부지가 있는데 여기를 한 18만 평 정도로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지역을 현재 서리풀 복합 개발 사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현재 땅을 다져놓고 이제 건물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가 개발이 된다면 무게중심이 서초역 오른쪽으로 쏠려 있었던 게 좀 분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지역도 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건물 뒤쪽으로 모아타운이 개발되고 있는 곳이라서 여기 뒤에도 개발되고 하면 가운데서 좀 여기저기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의 건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억대인데 서초 강남 쪽에 물건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괜찮은 스펙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 건물은 60억대의 거래가 된 대치동 건물인데 아무래도 60억대 강남구로 들어오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이 건물은 좀 잘 매입했다라기보다는 60억대 매물이 정말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물이 팔리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제가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위치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위치는 역과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해요. 한티역, 설릉역, 삼성역 이 가운데 있는 이 대치사거리 이면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대치사거리 이 라인은 좀 학원가로 유명한 라인이죠. 하지만 이 건물은 학원가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 살짝 들어와 있는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62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계약일은 5월 16일, 잔금일은 8월 27일 날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43평, 연면적은 126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인데 1990년도에 지어져서 나름 구건물에 속하는 건물이죠. 하지만 이 건물은 5층까지 있는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거의 리모델링이 필수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건물인데 안타깝게도 이 건물은 전 건물과는 다르게 명도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매입을 하고 직접 명도를 해야 되는 그런 컨디션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대지가 43평이다 보니까 평당 토지가가 거의 1억 4,100만 원이어서 거의 1억 5천에 육박한 평당가였는데 이쪽 라인이 거의 1억 4천이 될 만큼 그렇게 좀 비싼 지역은 아니긴 하거든요. 물론 이 대로변은 한 2억 5천 정도는 하고 있지만 이 이면은 생각보다 임대가 좀 들어오거나 그런 공간은 아니어서 최근 거래가 되고 있는 거 보면 한 1억 2, 3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비교를 할 만한 게 이 건물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 건물이 조정석 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죠. 이것도 최근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 건물은 신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평당 한 1억 3천 수준의 거래가 됐어요. 이것과 비교했을 때 이 건물이 1억 4천이면 살짝 높은 감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고 하지만 장점이라고 했을 때 60억대 건물이 워낙 없기 때문에 특히 60억대 코너 건물은 거의 없거든요. 이면에 속한 건물이 대다수인데 이 건물은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좀 장점이 있었던 건물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건물은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리모델링 비용은 대략 7, 8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한 7, 8억을 들여서 좋은 컨디션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70억 중반이 원가가 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중에 팔려고 했을 때 120평 건물을 한 90억 이상으로 팔기에는 건물 사이즈 자체가 크지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긴 했지만 60억대 건물이 워낙 없었다 보니까 그런 수요로 인해서 거래가 된 케이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강남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현금 한 2, 30억 정도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7, 80억 정도 물건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이 이런 사례를 보면 최근에 이런 건물이 거래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기 좋은 케이스여서 제가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명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명동 거의 메인거리 안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되었는데 위치 먼저 보실게요. 네, 명동역 메인거리라고 하면 이 정도, 이 거리가 거의 평당 10억 정도의 거래가 됐었던 그런 라인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지상권으로 뻗치면서 평당가가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곳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코너 건물,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기호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87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계약일은 4월 12일, 잔금일은 8월
8월 29일 날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20평, 연면적은 61평의 건물인데 규모는 지하는 없는 지상 3층 건물입니다. 보증금이 3억, 월 임대료가 2,300이 나와서 수익률은 3.3%가량이 나왔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임차가 필라가 임차를 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곧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임차는 아니고 우량 임차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있을 만한 그런 컨디션을 가진 임차였습니다. 하지만 토지 평당가를 봤을 때 대지 면적 자체가 20평밖에 안 되다 보니까 토지 평당 가격은 4억 2,600 정도가 되어서 거의 강남과는 또 어나더 레벨의 그런 평당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평당가는 좀 굉장히 비싼 편에 속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도와 로드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 라인은 나름대로 이 가지 상권 중에서는 가장 메인 건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건물과 바로 앞에 있는 헬로키티 건물이 굉장히 좀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인데 하지만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건물은 로드뷰로 봤을 때 이렇게 필라가 딱 들어가 있는 건물이어서 나름 좀 건물은 좀 상업용 건물 같이 잘 생겼죠. 그리고 바로 앞에 이 건물에 지금 현재 헬로키티가 들어와 있는데 이쪽으로는 이제 평일이든 주말이든 거의 웨이팅을 이렇게 막 몇 줄 서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헬로키티 덕분에라도 좀 이 라인으로도 사람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명동에 있는 건물은 1층은 거의 공실이 없는 상황이고 임대가 나오더라도 거의 권리금 한 10억 정도는 기본으로 받고 있으면서 임대료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굉장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타이밍에 명동을 건물을 매입했다라는 거는 수익형과 거의 미래 가치 투자를 함께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나름 괜찮았던 투자라고 보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명동이 예전에는 거래가 많이 되다가 한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작년까지도 거래가 좀 안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면서 올해 명동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강남, 한남, 성수 이쪽도 좋긴 하지만 명동도 제가 봤을 때 미래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명동도 유익 있게 보시면 좋은 매물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100억 미만 특집으로 수익형과 투자형을 분리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강남 쪽은 좀 수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태였었고 나머지 지역은 좀 수익이 받쳐줘야지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좀 인지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내 소득이 현금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강남 쪽에 있는 건물을 잡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건물을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00억 미만 사례까지 알아봤고요. 전 다음에 좀 더 흥미있고 재밌는 사례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